call me a god. You call me a god. Let's go. I'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. Fuel to the top, got a filled up. 자, 저는 정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할 때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는 차를 구매를 하면서 시승을 해도 뭐 전시장 주변만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그것도 옆에 딜러님이 타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차를 온전히 느껴보지도 못한 채로 뭐 남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거,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거, 아니면 뭐 신모델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. 왜냐면 각 차들마다의 그런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 특성이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를 고려를 하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풀체인지된 5 시리즈를 리뷰를 좀 해보면서 과연 어떤 분들한테 이 차가 맞을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경쟁차들인 뭐 E클래스, A6, ES 이런 차들하고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5 시리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독삼사 중에서 가장 스포츠성이 강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. 자, 근데 저는 그 말에 100% 동의는 할 수는 없는 게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없어요. 과연 스포츠성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랩타임을 정말 빠르게 가져가고 정말 코너를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스포츠성이 정의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우디가 1위의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어떤 차의 날렵하고 가볍고 날카로운 거동을 스포츠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BMW가 가장 최고의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낮은 속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 다시 한번, 와,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앞쪽에서 느껴지는 이 무게감 자체가 없어요. 이게 와, 그냥 핸들을 돌리자마자 앞이 그냥 바로 돌아가요.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. 이 앞쪽에 경쾌함을 만들어주는 거는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후륜구동 차들은 웬만하면 이 무게 배분이 앞쪽이 52를 넘어가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엔진과 미션이 세로 배치로 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 차의 중심부로 밀어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벤츠 E250 모델도 그 무게 배분이 앞이 52, 뒤가 48이에요. 그래서 그 차로도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면은 앞쪽에 그런 부담감이 많이는 없어요. 근데 이 BMW하고 벤츠의 차이가 뭐냐면, 자,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고 딱 차가 차선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차체를 잡아줘야 될 때, 그 잡아줘야 될 때의 안정감에서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티어링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려가지고 앞쪽이 날카롭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격한 움직임을 만들어서 롤이 꽤 많이 발생을 할 때 그 롤을 마지막에 깔끔하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거기서 BMW가 벤츠하고 차이가 난다고요. 왜냐하면 일단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뒤에 들어가 있는 일체형 댐퍼인데 BMW 세단 라인업은 3 시리즈 빼고 이제 5 시리즈,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 일체형 댐퍼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댐퍼랑 스프링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이란 말이에요. 그 일체형 댐퍼의 장점은 뭐냐면 하중 이동을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댐퍼와 스프링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하중을 하나의 포인트에서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돼버리면은 댐퍼의 감쇄력과 스프링의 탄성 개수가 일정하게 수축하고 팽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 리어 쪽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 엔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190마력 정도로 G30보다 한 6마력 정도가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뭐 쭉쭉 올라가긴 해요. 근데 이제 한 120, 130 올라가서는 마력의 한계 때문에 그 차가 더 이상 이제 잘 가속이 안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마력에서 나오는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. 180마력이나 이게 6마력이 더 올라가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드라마틱하게 이 차가 더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솔직히 기대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G30 520i에서 쓰는 그 B48 4기통 싱글터보 엔진이랑 이 엔진이랑 동일하거든요. 엔진의 레이아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행식 쿨러를
사용해가지고 터보 차저에 뜨거운 공기를 식혀가지고 바로 실린더로 집어넣는 이 구조도 똑같고 보어 스트로크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점이 이 압축비를 변경을 시켜놨더라고요. 전작의 G30 B48 엔진은 압축비가 10.2대 1이었거든요. 근데 이 차는 11.6대 1로 압축비를 굉장히 높여놨어요. 근데 이런 보어와 스트로크가 똑같은데 압축비를 높이려면은 뭐 실린더 헤드를 조금 더 깎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제가 없어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압축비를 높인다는 거는 그 실린더 내부에 있는 공기를 더 많이 압축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. 그렇게 돼버리면은 가속을 할 때 폭발력이 더 커지면서 차가 좀 더 토크감 있게 나간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, 극초반에 차를 이렇게 토크감 있게 밀어주는 거는 G30 520i보다 조금 개선이 된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 100km 이상의 영역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은 솔직히 뭐 G30 대비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. 저는 그것보다 더 이슈를 삼고 싶은 거는 뭐냐면, 이게 압축비가 11.6대 1이라고 하면은 이 4기통 터보차저 치고 정말 높은 거거든요. 근데 터보차저들에서 이렇게 압축비를 높이는 게 굉장히 부담인 게 뭐냐면, 그 실린더 내부의 열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칫하면은 그 노킹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가속을 해보면 이 차는 어떤 영역대에서나 이 터보차저의 의존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애초에 압축비를 이렇게 높여놨으면은 터보차저의 의존도를 높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그냥 터보차저가 그냥 거의 뭐 없는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, BMW B48 엔진의 특징이 약간 이런 터보의 의존도를 줄여놓고 기본적인 압축비나 그 스트로크로 차를 밀어주는 이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기는 합니다. 530i는 아예 없어요. 520i는 기본 베이스 모델은 재고가 있고,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는 리미티드 모델은 한두 달 정도 대기가 필요해요. 이 외에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현 과장님께 연락하셔서 차영란TV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출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그리고 이 차의 어떤 주행질감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,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독일차 하면 생각하는 굉장히 고속으로 갔을 때 차가 쫙 깔려가는 그런 굉장히 트랙션 있는 느낌, 이런 느낌은 사실 아우디 쪽이 더 커요.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고속 안정성이 없다라는 거는 아닌데, 이런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느껴지는 게 이 BMW나 벤츠는 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. 근데 반면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롤 자체를 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고,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배분에 있어서 앞쪽이 조금 더 무겁단 말이에요. 한 54%, 55% 이 정도 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런 것 때문에 이 고속주행을 함에 있어서 앞에서 탁 눌러주면서 차가 딱 깔아앉으면서 고속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 독일차 하면 느껴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, 사실 아우디가.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경쾌한 그런 움직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에 있어서 차가 묵직하게 딱 가라앉으면서 가는 느낌은 아우디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시트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, 이번에 G60 5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이 시트가 이 정확히 가죽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가죽은 아니에요. 이게 친환경 소재라고 해가지고 가죽의 느낌을 비슷하게 낸 소재라고 하는데,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차 타자마자 그 저한테 시승사 주시는 최대현 과장이 이거 가죽이에요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딱 앉았을 때 부드러움이나 이 푹신푹신함 이런 느낌이 G30 530i에서 느껴졌던 나파 가죽의 느낌이 그대로 나고 푹신푹신한 편이에요. 이게 BMW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우디 차들 대비해가지고 이 시트의 느낌이 항상 더 푹신푹신하기는 합니다. 자, 그럼 스포츠성은 알겠는데, 이런 패밀리 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승차감은 어떻냐, 이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일단 BMW 5 시리즈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. 이제 BMW라고 해가지고 승차감이 막 단단하다, 뭐 승차감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BMW를 아예 잘 모르시거나, 아니면은 그 BMW 5 시리즈 F바디 시절의 그 승차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, 이 G바디로 들어와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경쟁차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, 이 BMW 세단 라인업의 특징은 방지턱을 넘을 때 있잖아요. 지금도 뭐 40km 이 정도로 넘으면, 다시 한번 36,
이 정도로 넘으면은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럽거든요. 전혀 단단하지가 않아요. BMW는 약간 그 댐퍼 감쇄력을 좀 풀어놓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롤을 조금 많이 허용해주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덕분에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, 반대로 에시스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어떻냐면 이 차는 약간 다른 게, 이 차처럼 완전히 이 댐퍼가 부드러워가지고 충격을 부드럽게 먹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. 방지턱이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, 아우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브랜드 자체가 그 롤 강성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브랜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타보면은 BMW나 벤츠보다 댐퍼 감쇄력이랑 스프링 탄성 개수가 조금 더 강해요. 그래서 잘 수축을 잘 안 해서 방지턱이 이렇게 넘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댐퍼가 빨리 수축하는 느낌은 없어요. 자, 지금 좀 빠르게 60km, 60km, 50km, 55km 이렇게 지나가. 이거는 뭐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간과 동시에 이렇게 떨어질 때의 느낌도 굉장히 좋아가지고, 이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승차감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5 시리즈 가지고 승차감이 단단하다 이건 말이 안 되고, 저는 오히려 A6보다 승차감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가끔 이중 주차를 해놓을 때 주차 알림판을 올려놓는데 내 번호가 온전히 노출되다 보니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나온 게 이 블랙코드 안심번호 주차번호판이에요. 자,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면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뜹니다. 자, 일회용 번호이기 때문에 어플에서 계속 바꿔도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, 미리 등록해놓은 하차 위치에서 내리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안심귀가 알림도 있으니 운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연인이 서로 확인하기도 좋을 것 같고, 내가 언제 어디에 방문하였는지 알 수 있는 드라이빙 로그도 확인하는 기능도 있으니 이런 신개념 주차 알림판 블랙코드를 네이버 스토어에서 검색해보세요. 자,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차의 스포츠성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러 와인딩 로드로 왔는데, 5 시리즈로 와인딩 도는 거는 정말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. 자, 그래서 사실 이런 200마력 언더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 로드에서 그렇게 위험한 편이 아니에요. 거의 브레이크를 그렇게 세게 밟을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편은 아닌데, 이 스포츠 모드 놓으니까 이 트랙션 컨트롤이 최소한으로 개입이 된다고 이렇게 뜨긴 뜨네요.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서 하중 그대로 옮겨주면서 자, 다시 한번 자, 저기가 굉장히 급격한 코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, 몇 번 돌아보니까 이게 G30보다 무게가 늘어난 게 느껴지기는 해요. 그러니까 G30 5 시리즈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돌았을 때 와,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너무 경쾌하다, 차가 너무 가볍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잘 움직인다,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, 이 차는 지금 보니까 앞쪽에 헤드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. 날카롭게 팍팍팍팍 이렇게 움직이는데, 여기서 이게 차에 급격한 횡지가 걸릴 때 있잖아, 이런 식으로. 이럴 때 이 횡지가 걸리는 느낌이, 자, 여기서도 이 횡지가 걸리는 느낌이 많이 걸리는 느낌, 그러니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느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늘어난 게 좀 많이 체감이 되기는 해요. 지난번에 그 6GT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, 그 차는 이제 1900km다 보니까 그 BMW 고유의 스포츠성이 있기는 한데 무거운 무게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6GT까지는 아닌데 그런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이렇게 코너를 돌아갈 때 이 리어 쪽이 받는 하중의 깔끔하게 이 하중을 받아주는 느낌. 와, 지금 속도가 만만치 않은데도 와, 이
진짜 이 리어에서 느껴지는 이 피드백, 그러니까 이 하중이 이 정도 너한테 걸려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밟아도 되고 네가 한계라고 느껴지면 여기서 그만둬. 이 피드백을 굉장히 깔끔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. 이게 뭐 6기통이든 8기통이든 그거랑 상관없어요. 그 마력이 높아지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적절한 한계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이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BMW의 가장 큰 장점이고, 확실히 뭐 무게감은 증가가 됐지만 이 BMW 고유의 그런 움직임 자체는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5 시리즈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돌지 않아도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. 그냥 이런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. 다운힐인데도 이 리어에서 느껴지는 강성은, 야, 지금 뭐 G값을 1.12G까지 썼는데, 보통 제가 여기서 와인딩 돌 때 보통 1G를 약간씩 넘어가는 차들이 있기는 한데 1G 내에서 거의 다 끊거든요. 근데 지금 1.1G가 나온다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차의 어떤 한계가 경쟁차들과 대비해 가지고는 훨씬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이게 그래가지고 이 차의 타이어가 19인치로 더 인치업을 해준 거구나. 무게도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서 그 차의 어떤 하중이나 한계를 더 잘 버텨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네요. 자, 그래서 좀 총평을 하자면, 일단 이 차가 뭐 무게가 무거워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크기도 커지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5 시리즈는 여전히 그 5 시리즈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유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상 주행의 함에 있어서도 그거를 충분히 잘 느낄 수 있는 차는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세그먼트급에서 5 시리즈 같은 차는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. 그만큼 그 이름값을 하는 차고. 이상으로 신형 520i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